반갑습니다.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십성,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십성, 이제 비겁, 식상, 재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관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관성 참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십성이 뭐 없지만 특히 이 관성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이제 유튜브 강의를 뭐 보시는 분들이든 사주명리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한 7, 80% 이상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자한테는 남자의 어떤 의미도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뭐 직장이나 조직, 명예, 그다음에 남자한테는 자식의 의미도 있고 어떤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겨내느냐 아니면 굴복당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엄청 화려하게 빛나서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정말 소심하고 이렇게 주눅들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게 이 관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성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알아볼 텐데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들을 명린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명리 어린이 그렇죠? 요즘 이런 용어를 쓰던데 가정을 하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중급 고급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관성에 대해서 뭐 끝장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관성 강의를 한 8강 정도에 걸쳐서 할 계획이거든요. 관성, 그 다음에 정관, 편관, 그리고 관성이 많을 때와 없을 때, 그쵸? 그 다음에 뭐 일관별 관성의 특성, 그쵸? 그 다음에 일관별 무관성, 그 다음에 궁성에 따른 뭐 연애 관성이 있을 때 또는 편관이 있을 때, 정관이 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쭉 강의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성하고 정관편관이 다른 십성을 만났을 때, 그렇죠? 뭐 식신재살이라든가 뭐 재생살, 재생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조금 핵심적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십성을 이제 공부를 십성뿐만 아니라 이 사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명칭, 이름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서 그것만 이해를 해도 공부의 반은 끝난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옆에 여기에 있는 목화 토금수의 이 상생 상극도를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사주 공부 거의 반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음양을 구분하면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 십천간으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그 어떤 운동성, 성질은 이걸로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그쵸? 생하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여기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극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결론적으로 나를 극하는 내가 간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나를 극하는 게 금극목하니까 이 금이 관성이 되는 거죠. 이 금이 이제 관성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 관성이라는 거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관성해서. 이건 이제 관은 벼슬관을 뜻하거든요. 벼슬관. 하필이면 이 관성에 벼슬관을 붙였을까? 우리가 물론 이 나무 목이나 화, 토금수를 오행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목이 나무 목이지만 이 목은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이름을 붙여놨 것 뿐이지 이게 그 목을 다 뜻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성도 이 벼슬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 관성의 의미 중에 벼슬의 어떤 의미도 들어가겠죠. 예전에는 벼슬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게 이제 벼슬을 하면 우리 공직 또는 어떤 조직, 그렇죠? 벼슬을 얻으면 명예를 얻죠. 명예. 그다음에 어떤 공권력, 국가의 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이 있고, 이 벼슬을 얻게 되면요, 조선시대에도 과거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명예를 찾고 내 집안을 빛내고 이렇게 좀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이 양반이라고 다 명문 가문은 아니죠. 그래서 이 어떤 과거 시험이라든가 이 벼슬을 얻게 되는 게 그 집안의 어떤 가풍, 명예, 어떤 그 집안이 잘 되고 흥하고 망하고 흥망을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관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킬 건 지킨다. 물론 뭐 탐관오리나 이 백성들을, 민초들을 힘들게 하는 벼슬아치들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킨다는 게 이제 우리가 뭐 관습, 규칙, 또 룰, 따라야 될 거, 우리가 그냥 공동의 가치관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까지 이제 파생이 돼서 벼슬관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관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벼슬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관성이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나를 극하는 성분이죠. 그렇죠? 나를 극하는 거. 그다음 내가 극하는 건 재성이죠. 그러니까 이 재성 입장에서는 이 목, 그렇죠? 비겁이 관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주 공부를 잘 하시려면 그냥 일간 기준으로, 간목 기준으로 나를 극하는 게 금이구나, 그게 관성이구나, 이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발전이 더디고요, 정말 재미가 없고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관성이라는 의미, 관성. 일단 나를 극하는, 오행이나 어떤 성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이라는 어떤 이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극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극한다, 극한 직업, 그렇죠? 힘든 직업, 이런 걸 뜻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극기, 그렇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운, 극기하게 되면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이라는 글자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의미를 보면 극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통제한다, 좀 풀어서 보면 제어한다, 컨트롤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리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책임진다, 보호한다, 그리고 나를 쓸모있게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 입장에서는 통제받고 제어하고 관리받고 하면 깝깝하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의존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 관성은 나를 또 책임져 주는 어떤 역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를 또한 쓸모있게, 그쵸? 통제해서 있으나 마나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쓸모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또 관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성을 사주에 있든 없든 어떻게 우리가 있으면 더 활용을 잘할 것이고, 없으면 활용이 좀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관성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용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때 관성을 이렇게 용으로서 그쵸, 우리가 용,
의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 자, 체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어떤 조직, 어떤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통제하고 극하고 하는 성분인데, 남녀에 따라서, 육친에 따라서 여자한테는 이게 남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남자의 의미가 있고, 남자한테는 또 자식의 의미가 있는 게 관성이거든요. 그리고 명예, 내 이름, 그쵸? 그 다음에 뭐 시련, 힘듦, 우리가 이제 한 많은 세상 뭐 하죠? 한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천재지변, 나한테 닥쳐오는 천재지변, 급박스럽게, 그리고 뭐 요즘 수술, 고통, 사고, 구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의미로 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이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가 뭐 쉬운 듯 하면서도 공부를 다 했지만 막상 사주 8글자를 봤을 때 이 통변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관성이라는, 이제 여기에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음양을 안 따지고 오행만 따졌는데, 정관이냐 편관이냐, 음양이 같은 양이 양을 극하든 음이 음을 극하면 편관, 그쵸? 음양이 바뀌면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 내에서도 이제 정편관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가 다 알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 사주에 들어있는 관성 또는 운으로 편관이나 정관이 들어왔을 때, 천관으로 들어왔을 때, 지지로 들어왔을 때도 다 조금씩 양상이 다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를, 그 사람 사주를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 대상, 그 상담자의 어떤 맞게 우리가 잘 통변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뒤에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적재적소에 그 맞는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맞춰줘서 조언을 해주는 게 이제 바람직한 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통변을, 사주 통변을 좀 잘하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다 알고, 원리를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단편적인 몇 개만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적인 요소라든가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 단식 판단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가 적재적소에 체나 용이냐를 구분을 하면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통변을 해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이해해 놓으면 되고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너무 공부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강의 노트를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 사주적인 지식과 경험과 제 노하우를 함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궁금하면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외우지 않고, 또 물론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죠. 목화토금수는 기본적으로 뭐 외워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십성이나 육치는 우리가 또 처음에만 조금 외우는 게 힘들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우리가 구구단 자연스럽게 알고 있듯이,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간목이다 할 때 한번 내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까요? 자, 목, 화, 토, 금, 수. 붙여볼까요? 목, 화, 토, 금, 수다.
일간이라고 하고, 그러면 관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돌릴 줄 알면 이 공부가 상당히 조금 쉬워지거든요. 자, 목을 극하는 건 뭐죠? 금이죠? 아, 이건 쓰겠습니다. 자, 금극목 하죠. 그 다음에 화를 극하는 건 뭐죠? 수입니다, 수. 수극화. 토를 극하는 것은 목. 이게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생각해서 두 번 머리 돌려야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자, 금을 극하는 것은 화죠. 화극 금. 그렇죠? 수를 극하는 것은 토. 자, 토극수 해서 내 일간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 관성이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가 간 먹을 때 금 관성이 있는 거 하고요, 내가 화일간일 때 수 관성이 있는 거 하고 각각의 관성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고 책임져주고 뭐 남자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는, 공통적인 의미는 비슷한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오행에 따른 관성의 어떤 이 양상이나 그 쓰임새나 역할이나 그 풍겨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은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얘기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내가 내일간이 목일 때는 이 금이 이 관성에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긍정적인 의미냐,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항상 공존합니다. 음양이 공존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목일 때 금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는, 이 목은 시작하고 뻗쳐나가고 막 하는 그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막 뻗쳐나가면 이 나무가 가지가 너무 많이 뻗으면요, 뿌리가 약해집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그때 금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이렇게 적당히 해주면, 쓸모있게 하면 나무 가지는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나를 정말 잘 성장할 수 있게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여린 화초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금이 와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피어나기도 전에 금극목을 해서 쳐버리면,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희망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니까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빨리빨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팁 하나 더 드리면, 이 습성에 따른 관성,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극하는 게 금이죠. 그러니까 관성이 관극합니다. 나를 극한다. 관극아. 그쵸?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게 이제 금이니까 금극목해서 이제 나한테는 관성이 그냥 관성이 되는 거죠. 근데 관성을 극하는 건 뭐죠? 관성이 그러면 무조건 강하냐, 나를 극하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 식상한테는 깨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식극관입니다. 식극관. 자, 식극관. 그래서 나의 식상이, 나의 행동이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틀, 그쵸? 고정 틀이나 어떤 명예나 지켜야 될 것들을 깬다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식극관 해서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사주가 음양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용어가 식신대살, 상관, 경관, 이런 용어들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이 나를 극하지만 나의 식상한테는 또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이 관성의 관성은 뭐죠?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성의 관성은 식상이 되는 겁니다. 화극금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식극관. 그러면 이 식을 또 극하는 게 인성입니다. 인극식. 자, 그러면 이 식상을 또 제어해주고 통제해주고 극해주는 게 뭐죠? 화를 극하는 게 뭐죠? 수죠. 수극화 하면서 이 간목, 이 목 기준에는 인성이, 이 수가 인성이 되니까 인극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우리가 뭐 편인 도식, 뭐 상관 폐인, 이런 용어들이 이제 생성이 돼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음양이 같냐 다르냐, 음양이 같을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합살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식신제살, 상관경관, 상관합살, 뭐 상관대살, 이런 식극, 그다음에 뭐 합을 하는 것 등 경우도 있고요. 식신하고 정관합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상한테 관성은 뭐죠? 인성이 되는 겁니다. 인성이 관성이 되는 것이고. 자, 자, 인성을 또 극하는 게 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극인. 자, 그러면 인성을 조절해주고 통제해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토입니다. 토, 재성. 재극인. 그렇죠? 재극인. 그래서 뭐 이게, 정제가 정인을 극하느냐, 뭐 편인을 극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성질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인성의 관성은 뭐죠? 인성의 관성? 재성이죠? 그쵸? 토극, 수 하니까, 이 인성의 관성이 재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는 다 되시겠죠. 근데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돌릴 줄 알면요, 십성 공부가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채용만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이 해석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 사주 용어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은 현실이죠. 현실이고 뭐 인성은 생각이니까 현실이 나를 깨운다라고 될 수도 있고요. 재성은 또 아버지 역할도 되고 인성은 엄마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못 살게 군다. 그렇죠? 현실적인 나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생각을 또 깨웠다, 바꿨다, 이런 의미로도 여러 가지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재극인. 그 다음에 악극재. 재극인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튼 재인합, 그쵸? 재인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어가 쓰고, 악극재. 내가 극하는 건 재성이죠. 그러니까 재성한테, 이 토재성한테 관성은 누구죠?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남자 사주에 이 재성은 여자인데, 내가 극하는 존재가 여자인데, 그쵸? 이 반대로, 이 재성한테는 극함을 당하는 이 목이 나의 관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관성을 이제 쭉 이해를 함에 앞서서 이런 음양오행,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상극에 따른 이 십성을 돌아가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쉽습니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십성 공부가 빨라진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관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